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07의 생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주빌리입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조칼라님이 2주 만에 뵙고 반갑습니다. 송보 선생님, 주빌리님, 필리핀 여행 잘 다녀오셨냐고 물어보네요. 네,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어요. 금요일 언제 오셨죠? 금요일로 금요일 날 오셨나요? 왔습니다. 금요일 아, 날. 오래 있다가 오셨네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저기 2주 만에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좋고요. 또 10시에 방송을 한 지 몇 번 안 됐는데 네. 역시 10시에 하는 게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좋아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옮겼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2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 오늘은 올림푸스에서 네. 나온 MG 거라 그러죠? 네. MG 거 75mm f1.8 렌즈에 네. 대해서 간단한 소개하고 네. 이 렌즈를 주빌리님이 꽤 오래 사용하셨잖아요. 네. 네. 사용하셨었죠. 그래갖고 주빌리님이 사용했던 느낌, 네. 또 이런 주빌리님이 사용해본 소감? 네. 소감이라고 그러면 될까요? 예, 그런 예.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잘 이제 앞으로 사실 분이라든가 도움이 네, 될 네. 것 같고, 또 과학적인 성능은 제가 이제 테스트한 네. 것들로 과학적인 성능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좀 얘기를 해가면서, 네. 또 풀프레임 카메라에서는 이게 이제 풀프레임용으로 가면 150mm 화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대략적으로 16도의 네. 화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풀프레임에서는 150mm라는 초점거리는 없을 거고 네. 135mm라는 초점거리가 있거든요. 네. 네. 150mm도 예전에는 있긴 있었어요. 펜탁스 쪽에서. 아주 예, 오래전에 예. 있었던 렌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나온 렌즈를 기준으로 하면 135mm의 화각이랑 비슷한 화각이기 때문에 그 같은 개념으로 작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네. 사용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MG 있고, 올림푸스 MG 있고 75mm f1.8 네. 렌즈의 간단한 리뷰와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렌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작죠. 네, 작죠. 네, 일반 네. 풀프레임에 비해서 아무래도 올림푸스는 포서드 렌즈이다 보니까 네. 이미지 서클을 크게 풀프레임만큼 만들진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상당히 렌즈들이 콤팩트하게 나오고요. 네. 일반 렌즈의 크롭 바디들 1.5나 1.5 크롭도 풀프레임보다 렌즈들이 좀 작겠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 1.8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얘의 먼저 스펙을 좀 보면은 9군 10매 구성을 한다. 9군 10매 중에서 ED 렌즈가 3장이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HR 렌즈가 2장이 들어가 있다. 스펙으로는. 네. ED 렌즈라는 것은 이제 색수차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렌즈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HR 렌즈라는 것은 고굴절 렌즈라 그랬고, 굴절률을 이제 좋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네. 뭐 꼭 그건 아닌데, 하여간 네. 굴절률을 양호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굴절 렌즈, HR 렌즈가 2장이 들어간다. 이쪽에 이제 특수 렌즈들인데,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75mm 풀프레임 화각으로 따지면 150mm 화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사용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각은 16도의 화각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58mm 필터를 사용하죠. 필터가. 네, 네. 58mm. 구경이 작죠. 58mm고 조리개는 9매의 원형 조리개를 채택하고 있다. 네. 아까 ED하고 HR 렌즈. HR 렌즈가 네. 같은 다른 타 회사의 150mm하고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게? 그 정도 다 이 정도는 갖춰져 있는 건가요? 뭐 캐논의 L 렌즈들도 색수차가 보정된 렌즈고요. 네네네. 니콘에서도 뭐 180mm ED 이런 것들이 네. 또 색수차가 보정된 렌즈고요. 네네. 그러니까 몇 장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몇 장이 들어가서도 좋다 이 문제가 되진 않는 거지만, 아니고. 이 급에서 1.8인데 3장 정도 ED 렌즈가 들어갔다 그러면 색수차를 굉장히 양호하게 잡았다고는 봐줄 수 있죠. 그러면은 네. L렌즈급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좋은 네, 거네요. 이거 L렌즈 좋은 거네요. 스펙으로 보면은 그래요. 스펙으로 보면 좋은 네, 거네요. 색수차를 굉장히 양호하게 야, 잡아놨다. ED 렌즈라고 적혀 있잖아요. 야, 그럼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여기 거네요. 써 있잖아요, ED라고. 예.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되네요.
네. 여기 2드라고 써있죠. 예. 보이실래요? 너무 작아요. 예. 1대 1.8 2D. 네네. 색소가 양호하게 보정돼 있다라고 아. 이렇게 보면은 되고요. 네. 이 렌즈를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네. 지금 볼 때는 이 렌즈는 개방 밝기가 f 1.8이잖아요. 1.8. 예, 그렇죠. 밝죠. 네, 밝은 1.8. 축에 소화하는 건데, 묘사력을 보면은 네. 이거는 개방에서부터 중심부부터 주변부까지 상당히 고른 묘사력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묘사력을 갖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의 제가 성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얘는 최고의 성능이 2.8이나 네. 2.8 반 4, 네네. 2.8이나 4에서 최고의 성능이 나온다 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5.6 반 8, 네. 8 정도에서부터는 해상력이나 묘사력이 저하가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빨리 오는 거죠. 네네. 보통의 렌즈들은 f8, 11에서 이제 최고의 성능들이 나온 렌즈들이 많긴 한데, 아, 예, 예. 대체적으로 올림푸스 렌즈들은 이제 뒤쪽에서 네. 해상력의 그 묘사력이 네. 많이 떨어지고 개방 쪽에서 이제 많이 좋아지는 역할들이 되거든요. 보통 그렇군요. 이 렌즈도 개방에서부터 훌륭한 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주변부 이제 광량 부족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렌즈든지 나와요. 주변 광량 부족 현상은 이제 중심부보다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현상. 네네. 그 현상이 얘는 1.8 개방에서 약간 보이긴 하는데, 네. 2나 한 스텝, 2니까 뭐 3분의 1 스톱 정도가 되겠죠. 네. 1.8이 개방이니까 네. 2부터 없어지면서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의 훌륭한 묘사를 한다. 네네. 주변부 광량 부족도 굉장히 적다. 네. 그 다음에 뭐 왜곡 수차량도 거의 없다시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사용을 할 때 네. 2나 네. 2.8이나 예. 4 정도, 그러니까 거의 개방에서부터 네.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오히려 성능이 조였을 때보다 네네. 5.6이나 8, 11, 16 이렇게 조여갔을 때보다 네네. 훨씬 묘사력이 좋은 렌즈다. 네. 예. 이렇게 본다면 포트레이트용으로 사용할 때 네. 프로용 렌즈라고 명명은 되어 있질 않지만 네.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포트레이트용 렌즈가 보통은 이제 85mm, 100mm급을 사용하는데, 네. 풀프레임에서도 사실은 135mm 네. 또 그 포트레이트용 렌즈로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실제 이제 네네. 네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사진 공부를 할 때, 네. 학생일 때 저도 이제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 85mm도 사용했지만 네. 135mm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저는 니콘을 쓸 때니까, 그때 네네. 니콘 카메라를 쓸 때니까 135mm도 많이 사용을 했고, 네. 또 묘사력들이 대체적으로 고급들이 성능들이 굉장히 좋아요. 렌즈들이. 그러니까 풀프레임에서 135mm는 굉장히 역사들이 깊은 렌즈들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렇다니까 그건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네네. 렌즈의 설계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가진 렌즈들은 그만큼 네. 생존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통의 이제 풀프레임으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네네네. 135mm가 예전 렌즈들은 어두운 게 3.5, 보통 2.8. 네. 근래 렌즈들은 2.0들도 있죠. 니콘이나 캐논이나 이런 쪽의 네네네. 풀프레임들을 보면, 그런 렌즈들은 대체적으로 색수차가 양호하게 잡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성능이 좋고, 135mm에서 2.0 렌즈는 굉장히 밝은 렌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의 아웃포커스 되는 느낌이라든가 네네.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다. 음.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로 사용을 많이 하는 렌즈가 85mm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네네. 뭐 100mm도 많이 쓰시고, 네. 135mm, 그 다음에 200mm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써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네네네. 아무래도 200mm가 더 넘어가게 되면 네. 포트레이트용 렌즈로 사용하기 좀 부담스럽죠. 네네. 평탄화가 너무 많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렌즈가 이제 풀프레임 화각으로 따지게 되면 네. 150mm의 화각을 갖는 렌즈라는 거죠. 네네. 그랬을 때 이거를 포트레이트를 찍었을 때 묘사력이 상당히 좋다.
네. 좋다. 제가 이제 저도 촬영해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립 상태라든가 외관으로 봤을 때도 금속으로 마감을 한 게 네. 굉장히 단단하고 프로 렌즈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렌즈를 만듦새라든가 조립 상태가 굉장히 좋다. 저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학적인 성능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 네. 이제 묘사를 하는 화각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 했을 때 잠깐 얘기했고, 일단은 주빌리님도 이 렌즈 갖고 굉장히 많이 찍어 보셨죠? 테스트 삼아서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써보니까 이 렌즈. 저는 일단은 꽂아볼까요? 예, 일단은 저는 선생님이 네.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내가 좋은 걸 썼구나. 아이 좋죠. 예, 네. 진짜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렌즈 가지고 음. 너무 좀 우습게 봤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올림푸스에서는 네. 45mm 1.2 렌즈가 있죠. 네, 프로용 네, 렌즈가. 프로용 렌즈. 그 렌즈가 이제 풀프레임 환산으로 하면 90mm 렌즈가 되겠죠. 화각은. 네, 네, 네. 얘는 150mm 렌즈가 되는데 네, 어떤 면에서 느낌적으로 볼 때는요. 네. 이거를 150mm 렌즈가 네, 이 오히려 75mm 렌즈가 45mm보다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 네, 네, 네. 더 편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야외에서 찍을 예, 때는 예, 실내에서 예. 찍을 때는 좀 긴 듯하지만 네, 야외에서 찍을 때는 좀 더 시원시원한 묘사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저는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실제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선생님 제가 죄송한데 네, 죄송 안 지금 하셔도 돼요.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지금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네. 렌즈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니콘이나 캐논에서 네네. 그 인물 찍을 때 굉장히 뭐 명렌즈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말은 명렌즈라고 그러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조리개 밝은 거를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음. 좀 약간 어색한 부분이 뭐냐면 뒤에 배경은 아웃포커싱이 잘 됐어요. 네네. 잘 됐는데 그 인물이 얼굴이든 아니면 전체 사진이든 전신 사진이든 마치 그 아웃포커싱은 됐지만은 그걸 갖다 마치 이게 좀 짜집게 해서 마치 붙여놨다는 느낌의 그 묘사력이라고 그럴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너무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상반신을 찍은 거하고 전신을 찍은 거하고 아웃포커스 되는 느낌이 다르다 이런 아니. 건가요? 제가 뭐 아웃포커싱은 잘 됐는데 네. 상반신이든 얼굴이든 아니면 전신이든 네네. 마치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네.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묘사가 된다는 거죠. 예. 샤프니스가 좋다. 예, 샤프니스가 그렇게 본다? 좋다. 그래서 네네. 마치 이것이 그 배경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걸 꼭 잘라서 붙여놨다는 느낌을 주는 것들을 제가 니콘이나 캐논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게 못 찍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그게 그거는 제대로-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표현해야죠. 예.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다, 거예요. 아니다. 렌즈도 성능이 네네네. 어떤 분은 샤프한 렌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그거는 들면 어떤 네네네. 분들은 좀 부드러운 묘사를 하는 걸 네네네. 좋아하시는 분이 네네. 그거는 그러니까 볼 때의 특성인 거고 네. 그다음에 렌즈도 만드는 것마다 조금씩 특성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메이커마다 그렇군요. 다르고 메이커에서도 초점 거리별로 다르고 그거는 이제 특성이라고 봐줘야지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샤프한 묘사를 하는 렌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약간 부드러우면서 그런 묘사를 하는 것들이 지금 말로 이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예. 그 묘사를 한다라는 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저는 네. 이렇게 좀 예. 보는 거고 일단은 뭐 이제 75mm 네. 이걸 이제 소개 아닌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네네. 주빌리님이 이제 썼을 때의 느낌들이 예. 오늘 어땠는지 한번 저는 좀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네네네. 저는 저하고 또 일단은 어떻게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은 그 부드러운 느낌을 가졌다는 렌즈라는 거. 얘는 예, 얘는 예, 부드러웠고 오히려 내가 눈으로 봤을 때에 그 하늘 색깔이나 또 어떤 그런 여러 꽃잎 색깔이나 그 인물의 색깔을 조금만 오히려 옆으로 또 들어오실래요? 네네네. 한번 잘려나가는. 네네. 네. 오히려 더 이렇게 색깔 표현을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 그게 이제 컬러? 올림푸스의
특징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네네.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가 니콘을 원래 썼지 않습니까? 네네. 예, 풀프레임하고 크롭바디 두 개를 다 운영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그 105마 가지고 105mm. 예, 105마 가지고 제가 인물 촬영도 한번 해봤었고, 네네.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사용했을 때 네. 장점은 일단은 컴팩트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작고 가볍고. 예. 한번 꽂아보시죠, 뭐 예. 카메라에. 그래서 올림푸스에서 EM1 마크2가 예, 가장 큰 바디인데, 네. 그죠? 예. 얘가 EM1 마크2인가요? 예, EM1 마크2입니다. 마크2인데 물리면은 크기가 한 이만한 거예요. 컴팩트해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예, 이제 요런 느낌이 있어요. 네, 요게 있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제 EM1 마크2 아래가 이제 EM5 마크2거든요. EM5. 네, EM5,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EM5 마크2. 숫자가 얘네들은 커지면서 하위 네, 기종이니까. 예, 예. 더 작죠, 이거는. 네, 얘는 이제 더 작아요, 보면은. 예, 더 작고, 너무 이게 바디가 작아서, 원래는 이제 이 손잡이가 없거든요. 얘 보면은. 없는데, 이게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더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예, 너무 또 손잡이가 또 이게 좀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따로 얘는 이제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달고 다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모델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제가 찍을 때 일단 편했다. 편했다. 예, 편했다. 예, 편했고, 제가 사진을 그렇게 잘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찍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자기를 비하하세요. 예. 근데 모델을 얘가 너무 잘 찍어줘요. 렌즈가. 사진은 사진가가 찍는 거지. 카메라는 또 카메라를 갖고 사진가가 찍는 거죠. 예, 그런데 뭐라고 그러나 제가 다른 바디 썼을 때는 그 묘사를 좀 실력이 있어야 좀 제대로 잘 표현을 할 텐데 그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없더라도 이거 끼고 찍으니까 이 렌즈를 이 렌즈를 끼고 찍으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이게 제 잘못된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표현할 수 있더라. 네. 촬영하기 편하더라. 네네, 편했고, 정리를 해야 될 것 예, 뭐 얼굴이든지 상반신 여기까지 찍을 때도 아주 편하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상반신. 예. 근데 단 전신을 찍을 때, 네네네. 전신 찍을 때는 좀 아웃포커싱도 잘 안 됐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네네. 상반신을 찍는 거에 비해서 전신은 또 뒤로 더 물러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반신을 찍을 때보다 아웃포커싱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심도를 더 얕게 할 수는 네네네.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 포서드다 보니까 네네네. 풀프레임에 비해서 한 스텝 반 정도가 네. 심도가 좀 깊다고 봐야 되죠. 네네네. 그래도 뭐 150 이게 이제 150mm 정도의 화각을 갖기 네. 때문에 이 2.8 네네. 정도나 2.8 반 정도의 네네. 그래도 그 개방 심도는 같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아웃포커스를 시킬 수는 있다. 네네. 대신에 이제 상반신일 때는 그 날아가는 양보다 네. 같은 조리개일 때 전신을 찍게 되면 아무래도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웃포커스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 예. 이렇게 그렇군요. 보는 거죠. 그리고 봐야 또 되죠.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실내에서 어두운 데서 인물을 한번 찍었습니다. 실내에서. 예. 네네. 그래서 얘가 점팔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래도 다른 렌즈에 비해서 밝기는 예. 조도의 밝기는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도가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실내에서도 네네. 어두운 데서도 얘가 다른 어떤 렌즈에 비해서 네. 그래도 위력을 좀 발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 어떤 렌즈들은 사실 대부분의 포트레이트용이 특화된 렌즈 아니고서는 네, 개방에서는 사실은 성능들이 제수차 영향, 수차 영향 때문에 이렇게 예. 좋게 나오는 렌즈들은 많지가 않아요. 아, 예.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올림푸스 75mm 1.8 렌즈는 네네네. 굉장히 개방에서부터 고른 성능을 발휘해요. 그 그 높은 묘사력을 할 수 있는 렌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이 좀 어두운 조도에서도 네. 조리개를 개방했을 때 주변이 무너진다라거나 네. 이런 묘사력이 떨어지는데 보통의 렌즈들은 예. 이 렌즈들은 이 75mm 1.8은 굉장히 좋은 묘사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광학적으로 설명하실 때 아까 2.0으로 조였다고 그러셨는데 2.0이면 이제 굉장히 한 3분의 1 스톱 정도 1.8이 네네, 개방이니까 네네네. 조여주면은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도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네네네. 이 렌즈는 1.8에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네. 느꼈던 게 뭐였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주로 0.8만 놓고 찍었어요. 개방해서. 예. 그런데도 그래도 저는 크게, 너무 만족했고 이런지, 또 하마못해 저의 모델이 되어준 제 그 와이프가 감동을 먹고 찍어준 사진을 예, 감동을 먹고 그냥 무조건 점판에 놓고 찍었는데 그래서 얼마냐고 이 렌즈 얼마냐? 렌즈 얼마냐고 예, 바로 사줄게. 예, 바로 사줄게 예, 이럴 정도로 묘사를 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고마운 렌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만약에 올림푸스 유저시라면은 네네. 포트레이트용을 용으로 렌즈를 하나 구입을 한다 그랬을 때 45mm 1.2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75mm 1.8 렌즈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네. 화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45mm, 90mm, 즉 네네. 포트레이트 전용 85mm 정도나 90mm, 100mm가 이제 네네. 보통 포트레이트 전용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프레임에서도 예전에 135mm, 200mm까지도 포트레이트용으로 쓸 때 다른 맛들로 묘사가 된다. 압축감이라든가 이런 대기 압축감이라든가 이런 묘사력을 원근감의 압축감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 압축감에서 굉장히 또 다른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올림푸스 유저라면 75mm 1.8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이 렌즈 또한 조리개가 원형 조리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포커스 되는 느낌들이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방에서부터 좋은 묘사를 한다. 오히려 이 렌즈는 5.6 이상으로 조여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해상력 저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포트레이트용 전용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설계자가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렌즈는 만들고 났더니 이런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만들 거야 하고 설계를 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렌즈는 광학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거나 성능적으로 본다면은 개방에서부터 굉장히 고른 묘사를 하기 때문에 포트레이트용 렌즈로 설계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용도로 쓰면은 훌륭한 묘사력을 갖는 렌즈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입문자로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가요? 선생님. 써보시니까? 예. 저도 사실은 써보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테스트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할 때 모든 것들을 사실은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관적인 것들은 좀 배제가 돼야 되는 거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은 저 키티 초바님이 렌즈 AF 속도는 빠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저한테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새를 찍을 때는 이 렌즈 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따로 프로 렌즈 뭐 한 300mm, 뭐 600mm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물을 찍기 때문에 뭐 AF에서 제가 불편한 거는 전혀 못 느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너 포커스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경통 자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렌즈는 기계적으로 보면은 안에서 뭐 안에 있는 렌즈가 움직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F는 굉장히 수준급이라고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PL 필터 같은 경우를 쓸 때 경통이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불편함들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이너 포커스는 대체적으로 이제 고급 렌즈들의 채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AF 속도는 느리지 않다. 뭐 빠르다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테스트해 볼 때 쓰는데 불편하지 않고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이제 저는 입문자 입장에서 이 렌즈에게 고마웠던 건 뭐냐면 타사 렌즈에 이제 50mm 점팔 가지고도 주로 인물도 찍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찍을 수 있어요. 뭐 배고마도 있기도 했었고, 85mm 점팔도 있었었고, 있고 그랬었는데, 그걸로 찍었을 때 어떤 느낌보다
어떤 물론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전 작가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카메라를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올림푸스의 이 75mm 점팔은 그 모델을 잘 살려준다. 모델을 잘 살려준다? 예, 잘 찍게 해준다. 잘 찍게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고마웠던 렌즈 같습니다. 네. 주빌리님이 하고 이 렌즈하고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 어쨌거나 렌즈만을 보면 광학적인 성능, 네.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네. 굉장히 고퀄리티의 묘사력을 보여주는 렌즈인 건 확실히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이다 보니까 초점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그거는 진짜 초점이 대단했습니다. 틀어질 일이 없죠. 그럼 네. 소니도 마찬가지겠죠. 미러리스 네. 쪽들은 네. 이제 미러가 없기 때문에 네. AF 센서가 이제 그 위치가 이제 예전에 내가 이제 사진 통장에서들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요즘은 이제 피 문제들로 많이 머리들 아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그 좋은 묘사력을 하는 것 중에 그것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성에서 이제 2D 렌즈라든가 고골절 렌즈를 써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묘사가 된다. 계속 좋은 묘사력이라고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크게 흠잡을 때는 없는 렌즈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프로 렌즈로 나왔다 그러면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갈 텐데 이게 그냥 프로 렌즈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방진 방습 기능 정도는 빠져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외형적인 기계적인 메커니즘으로 볼 때 얘가 그래도 메탈 재질로 만들어지고 조립한 상태로 보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든 렌즈가 아닐까 저는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렌즈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림푸스 유저들이라면 한 번 정도 포트레이트용으로 기대를 해보고 사용해도 별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렌즈가 아닐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써보고서 이제 만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 주빌리님 말이 더 정답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과학적인 성능보다. 실제로 뭐 그건 객관적인 데이터고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의 느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썼을 때 굉장히 좋은 그걸 갖고 있다라는 것은 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니, 말하기가 오늘 이렇게 말이 잘 안 풀리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좀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어쨌거나 오늘 2주 만에 방송을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좀 뭐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오늘은 올림푸스에서 나온 75mm f1.8 2D 렌즈. 이 렌즈를 이제 간단 리뷰하고 또 주빌리님이 실제로 써봤을 때 이제 그거를 말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또 후에 보신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선택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참고하실 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고 싶네요. 오늘 질문 안 받는? 질문요? 아니 오늘 오늘 질문이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그 우리가 사진 공부할 때는 질문들이 좀 꽤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올림푸스 유저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올림푸스 유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리뷰할 때는 사실 질문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또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또 좋고 행복한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니 러브님 늦게 들어오셨지. 지금 오늘 방송 마칩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